지금부터 이제 무권 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요, 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금 보면 이 사례 문제를 다 뺐냐면 일단 이론을 알고 나서 사례를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을 알고 사례를 보면 문제가, 모든 문제가요, 사례 문제를 볼 때 이론은 이렇게 나와, 이론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례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좀 알면 금방 끝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불병정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 문제가요, 나중에요, 끝나면 사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무권 대리요, 123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23번부터 보면, 무권 대리는요, 먼저 여기 한번 봐봐요. 무권 대리죠? 우리가 이제 6권 대리가 있죠? 자, 지금부터 암기해야 돼요. 6권 대리하고요, 무권 대리하고요, 여기요, 표현 대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6권 대리 뭐죠? 먼저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고요. 여기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표현 대리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여기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여기요, 현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차이점은 뭐예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통점인 건 뭐예요? 현명이죠. 그래서 현명이 없으면 유권이고 무권이고 표현 대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요. 현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한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상대방 뭐라고 하죠? 위임장이 있어요? 있는데요? 유권 대리. 없는데요? 무권 대리. 이해됐죠? 지금 간단히.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어, 유권 대리.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은 누구하고죠? 대리권은 누구하고? 뭘 떨어. 본인하고 을이잖아요. 대리인이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소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서울시예요. 응? 그러면요, 이렇게 현명하죠?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요. 자, 무권 대리를요,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 이렇게. 표현 대리는요, 상대방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이거 무슨 대리예요?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 이렇게. 여기요, 본인은요, 누구하고요? 본인은 갑하고 누가요? 병하고 병. 갑이 병한테 책임지는 걸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법률 효과죠. 효과,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죽었다 깨나도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될 수 없어?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어. 무권이나 표현 대리가 절대로 유권 대리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요.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왜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너는 유권 대리라는 말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봐봐요. 그런데 여기는 다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본인이 책임지니까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 OX.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은 또 뭐죠? 알았죠? 마스크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요, 이산화탄소가 뇌에 침투해가지고요, 지금 대답이 안 되나 봐요. 자, 봐봐요. 우리가 유권하고 무권하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는 것은 대리권을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 대리가 100번 추인해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추인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추인하면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가는 거지. 법률 효과, 대리 효과가.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유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본인이라고 상대방하고 관계이고, 유권이냐 무권이냐 하는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라고요. 알겠죠? 그럼 주소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무권 대리 추인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죠? 본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뭐죠? 유권 대리가 있었던 것 같은 효과. 누구에게?
본인에게,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거든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 이 말은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판례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알겠죠? 표현대리,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이 얼굴의 표정을 조금 아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건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됐죠, 지금? 일단 이건 좀 이따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아까 없으면 무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서 문제이고, 법률효과,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냐 안 지냐. 법률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이고,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본인과 대리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요,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 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인데 뭐라 하게 되면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아직 추인했어 안 했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유동적이다. 유동적 뭐다? 유동적이죠. 그러면 법률관계는 유동적이 돼야 돼, 확정이 돼야 돼? 확정이 돼야죠, 확정이. 그래서 유동인 것을 확정을 시켜야 되죠.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다? 본인 안 하고 상대방이 있죠. 본인은 뭐가 있어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상대방은 뭐가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선의, 철회권, 이렇게 입에 딱 붙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됐죠?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표시. 뭐 놀리지 말고 추인권하고 철회권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게 순서에 맞게끔만 해야 되나 봐요. 뒤로 백토하고 그러면 안 되나 봐요. 알겠죠? 여기는 의사표시, 이렇게. 됐죠? 자요, 거절권하고 최고권을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이걸 뭐라 한다? 준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금? 자요,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되죠? 확정정. 뭐가 돼요? 유효.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정. 뭐가 돼요? 무효.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정. 뭐가 돼요? 무효. 무효. 이렇게 돼요. 무효.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요. 그래서 추인은 거절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는 추인하기 전까지, 거절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은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럼 최고는 뭐예요? 최고? 너 어쩔래? 이 말이죠.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안 됐을 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절 최고권도 뭔가로 한번부터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하고요, 철회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확정되죠, 확정. 확정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 확정으로 무효가 되고, 확정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배타적이야. 누가 더 빠르냐, 누가. 알겠죠? 누구의 권리가 더 빠른가. 그러니까요,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거절과 철회를 못하고, 철회하게 되면 확정이 되니까 추인하고 추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걸 먼저 이런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무권대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이제 무권대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지금부터 뭐 0.5초 만에 끝나는 것이죠. 여기요, 이렇게 값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요. 무권대리가 딱 나오면 그냥 그건 보너스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권대리는 묻는 것이 똑같아. 알겠죠? 추인하고 추인 거절에서 99%를 물어. 아시겠죠? 자, 상대방은 뭐다?
상대방 뭐? 항상 입 다르라고 그랬어. 선인 경우 뭐?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뭐? 최고권. 이렇게. 최고는 뭐라고요? 최고는 뭐라고? 물어. 알겠죠? 뭘 묻는다? 추인할래? 추인을 거절할래.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알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계속 두 번이나 뭐가 나왔다? 대리인이 본인한테 최고한다. 그건 안 돼.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묻는 거야.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대리인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지금 자꾸 이걸 얘기하냐? 우리가요, 본인하고 이 대리인,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가,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거절권 행사한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상대방은 거절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뭘 떨어. 본인한테 있죠. 본인은 뭐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이렇게. 거절권이 있고. 알겠죠? 그럼 거절하면 뭐가 돼요? 거절하면 확정정, 뭐가 돼요? 확정정,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됐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추인하면 그런 거 안 돼. 아무런 약정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요, 대리행위시. 여러분, 대리행위시를 말한다? 계약 체결시. 이것을 말한다?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유효가 돼. 자, 이제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간의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아까 좀 있으면 우리가 무효에서 배우면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딱 여기서 소급에, 우리가 봐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았죠?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이렇게 배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낭피를 볼 수 있어. 뭐라 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에 효력이 생긴다. OX.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순서를 생각해. 순서를.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쭉 오잖아요. 지금 오늘이죠. 오늘 지금 추인하죠. 그러니까 추인할 때 계약 체결 시다, 대리행위 시다는 말은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법률행위란 말이 뭐죠?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계약 체결 시나 법률행위 시나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대리행위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야. 대리행위 시,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다 똑같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럼 언제부터? 오늘 추인했죠? 계약은 2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나 추인했죠? 추인한 때부터, 그럼 그때부터예요. 그때 소급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금부터예요. 알죠? 그래서 그런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그러면 그건 뭐다?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소급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무권 대리행위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데, 그 소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단 말은 들었는데 추인한 때부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골치 아프죠. 추인한 때부터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란 말이단 말이죠. 알겠죠? 추인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러면서 다 그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생각을 해, 생각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추인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성취됐을 거 아니에요. 기한이 도래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급하려면 항상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이 언제예요?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 대리 행위 시,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소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소급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왜 소급이란 말이 중요할까? 왜 여기서는 무효행위,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중요하죠? 뭐하고 비교되니까 뭐하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표가 없죠?
소표가 없어. 그래, 소표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추인한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알았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지금부터, 알겠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하면 법률 행위 시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 행위 시에 그럼 뭐가 된다고? 소급이라는 말이라고. 계약 체결 시 소급이라는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죠? 무권대리죠? 그럼 무권대리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3자가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제3자가 위조해서 대리는 위조 안 했어. 대리는 책임을 져안죠. 제3자가 서류를 위조했다, 위임장을 위조했다니까 대리인이 위조한 거 아니고, 그때는 이럴 때는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죠. 그걸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과실이 뭐예요? 길거리 어떤 아이가요,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요,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너 책임져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치료비 내라잖아요. 황당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황당하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뭘 한다? 추인을 거절.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 못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봐봐.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에서 계약을 뭘 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대방의 선택을 대리인의 선택으로 해. 그게 첫 번째 중요해. 두 번째는요, 여기요, 이 사람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왜요?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원칙으로 대리인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이란 말은 이 상대방요,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하니까 그걸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다. 알았죠? 믿었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 아니고 악이면 대리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권 대리인이 너는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하면 책임 안 지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봐봐요.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서 3번 사례 문제에서.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요, 이 선택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언제 소멸시효에 걸리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소멸시효 걸려. 그러니까 언제 선택권을 행사하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할 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할 때. 알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죠? 이 책임 올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이 선택권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요. 그 다음에 봐봐요. 철회권에서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 여기요,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상대방이 철회하죠. 그럼 자기 책임 안 지죠? 대리인 책임 안 지죠? 그럼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결국 누구만 손해가 돼? 본인이 손해가 되죠. 알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요, 이놈을 철회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그럼 못하게 하면 얘가요,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본인이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철회를 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생각을 해봐. 아무도. 그럼 상대방도 안 져, 대리인도 안 져. 그럼 결국요,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 그럼 상대방이 철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처리 안 하려면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그래서 본인이 뭐란다? 너는 무권대리인 줄 알면서 계약했잖아. 이렇게. 그걸 입증하면 처리를 못 해. 그러면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밑에서는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 그럼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은 추인을 안 했고, 알겠죠? 상대방은 아직 철회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이 선의, 무가 실이 돼야 되는데 선의가 아니고 뭐가 되면 악의가 되면 책임을 안 져도 되죠. 그래서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것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이제 다 끝이고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이제 이게 다 끝났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인권이 있어. 추인권. 추인은 뭐죠? 여러분, 추인은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일방적은 뭐예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는 뭐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한 추인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동의가 있으면.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추인은 말로 해야 돼. 그러면 의사표시란 말이 딱 나오면 3대 요건이 있어. 의사표시는. 첫 번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의사표시인데 봐. 최고하죠? 상대방이 최고를 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어. 최고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있는데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아. 확답을 맞아나 발하지 않아.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왜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인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일방이란 말이 뭐야? 일방.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알겠죠? 추인할 때는.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재산권이니까 가등기 같은 걸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추인권은요. 추인권은 무권대리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를 해. 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는 알면서 일을 제기하지 않았죠? 무권대리인 것을 알면서 본인이 방치를 했죠? 이럴 때는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그럼 아침에 밥 아무도 안 먹고 갔어요? 나 아침에 와서 김밥 먹었는데. 알겠죠? 그래서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왜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 무권대리죠? 우리가요, 옹알이 할 때는 지났잖아요. 아까 저기 애기 장갑을 가져왔던데, 알겠죠? 옹알이를 하나 봐요. 자,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동적 뭐예요? 유동적이 중요한 거 아시고, 뭐다? 무효가 중요하죠. 무효는 3대 원칙.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조금 힘들어도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만 좀 힘들지.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이 장기간 방치하든 이의제기하지 않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해서 무권대리.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추인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추인하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왜 추인하면 무효이다? 추인해도 무효야. 왜 무효냐고. 자, 재단법인은 뭐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죠? 없는데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여기까지는 무효죠? 무효죠? 그런데요,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자, 시작.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암기할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요, 추인은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추인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추인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무효인 상태에서 영원한 무효로 잠드는 거죠. 추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은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하고, 잘 봐. 상대방의 승계한테도 할 수 있다.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도. 알겠죠? 여러분 갑자기요, 여기 코로나 있다가든지 방역을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요, 대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자,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한테 추인했죠?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이렇게 나와.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는 경우. 누구한테? 여러분 뭐 상대방하고 대리인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상대방의 승계인이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안 했죠? 그럼 누구한테 했다는 겨? 그러면 대리한테 했다는 거죠. 시험은 항상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추인을 대리한테 했어? 그런데 이 상대방은요, 그걸 알아 몰라.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서 문제요.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 상대방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린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승계인, 대리인,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리인에 추인하죠?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있는지, 모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항상 이러면요, 대항이란 말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없어야 된다겠어요? 그럼 봐. 지금요, 갑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 나로. 그럼 원래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대항이란 말은 뭔가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대항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대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병은 뭐 할 수 있다? 병은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를 알 수 있냐? 자, 지금부터 봐.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은 상대방, 대리인 다 돼. 거절은 누구한테? 상대방, 대리인 다 돼. 철회권은 누구한테? 본인, 대리인 다 돼. 철회. 알죠?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거절과 철회는 누구한테든지 다 하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최고권만.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 상대방이 본인. 왜? 최고는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 아시겠죠? 자, 그럼 됐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철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추인거절. 추인거절은 뭐다? 간단하죠?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대가를 안 줬는데요. 2월 1일 날 병하고 계약을 하고 무권대리가요. 병한테 등기한 경우 있고 아직 미등기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요, 그러면 본인은요, 뭐가 있어?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이 이렇게 있죠? 본인이 추인하고 사망하면 유효,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요, 추인도 않고 거절도 않고 그냥 사망했어. 그러면 추인권과 거절권은 대리인이 만다 상속을 해. 상속을 해.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상속하여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왜요?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금반언의 원칙이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여기 봐봐. 대리인이 이미 병한테 등기를 하고 난 상태에서 추인과 추인고지권을 상속을 하면은 등기 말소를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병이 즉시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더 이상 대리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한테 월세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을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무건대리다 이렇게요. 그래서 추인 거절은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추인 거절이나 그다음에 등기 말소나 또는 무효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고,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른다, 대항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라죠. 영원히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했다 갈지라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단독행위죠. 원래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나 변경을 간 추인은 가능하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제3자의 위조가 있어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선택권을 언제부터 소멸초가 진행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일 때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죠. 따라서 상대방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명한다? 대리인이 증명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에 선악불문하고 채권권 행사하고 확답을 발신주의죠.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은 언제부터다?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소급.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 누가? 그래서 먼저 추인은 언제까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언제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채권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이해됐죠 지금? 지금 여기요 1분도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무권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3번이요. 무권대리죠? 1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의 추인,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추인하죠? 그럼 추인한 후, 추인한 후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왜? 추인하면 뭐가 되니까? 유효.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 2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래서 추인 줄고, 그럼 추인은 본인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추인은 본인이 추인권이 있는데, 그럼 추인권은 뭐예요? 추인은 뭐예요? 단독행위 의사표시죠.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대리권이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 이것은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고. 또 의사의 통지, 의체거, 관념의 통지, 관통상 대리가 허용된다고. 불법행위 안 돼. 사실행위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뭐는 된다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대리가 허용되고,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 대리가 허용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추인은 추인 처리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대리가 허용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본인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인은 줄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자요, 124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누구한테 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기요 상대방은 알기 전 그럼 대항하지 못하죠.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데 장래, 틀렸어. 장래 대리 행위 시의 소급 이 말이죠. 대리 행위 시의 소급. 그러면 이런만 하면 안 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소급을 해. 그래서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3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줄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냐고 장기간 방치. 여기까지 줄궜어요. 그래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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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여기 줄궈봐. 무권 대리행위 줄고 무권 대리행위 이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효 동그라미 언제까지나 효력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로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줄고요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받았다. 여기까지. 이것을 뭐란다?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 묵시적 추인.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인이 자기 집을 팔아먹었는데요 그 무권 대리 판 돈을 가지고 본인한테 주니까요 그 돈을 덥석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인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의 내용을 줄고요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변경하여 추인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왜요? 변경하여 추인, 일부 추인해봐. 변경하여 추인, 일부 추인 이렇게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된다 안 되지만 누구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알았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 동의가 있으면 가능 이렇게.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이렇게. 125번 1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 줄고 단독 상속하죠. 본인의 지위에서 줄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 바로써 추인 거절 X.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추인 거절 X. 점 찍고 등기 말소 청구 X.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2번 무권 대리인이가 줄고 제3자의 기망 또는 기망이나 문서 위조 이렇게까지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위조로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부정된다 줄 것이고 X. 그것을 써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 무과실 책임. 그래서 무권 대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이 부정된다. 틀렸어. 3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알지 못한 줄고 선의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 맨 끝에 뭐? 철회. 왜요? 최고는 선악불문이고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철회도 하고 최고도 된다 이 말이죠. 4번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 확답을 줄고 발하지 아니면 발동그라미 발신주의다.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이죠. 이것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추인 거절 이렇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그래서 5번하고 1번을 같이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2번하고 2번을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2번은요 제3자의 서류 위조나 기망 등의 위법 행위로 무권 대리가 성립했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진다. 그 이유는 무슨 책임이기 때문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126번 무권 대리인은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줄고 이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2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한다? 무권 대리인, 또 상대방, 또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3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대리인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6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죠.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 상대방은요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언제? 안 경우. 상대방 동그라미 안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안 경우는 도달했으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줄거 일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추인이죠.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줄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 동의를 얻으면 뭐 유효.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127번은요 1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상대방의 동의 줄고요 일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변경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이것도 유효이다. 맞죠? 2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죠.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추인 처분권자가 누구죠? 이퀄 본인이 사후에 처분하더라도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틀렸어요. 사후에 추인 동그라미 추인 써 거기다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 판례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대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대리는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뭐로 본다고 그랬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우리가 봐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어 유권 대리,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했다, 이 말은 현명하지 않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팔았다, 이 말. 내 것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고 이건 내 건데요 살래요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판례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봐. 이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죠?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래서 무권리자가 처분하죠. 처분권자가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처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하고 똑같으니까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3번은요 무권 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줄고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권 대리가 뭐죠? 무효죠? 근데 그 무효인데 그 무권 대리가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서류 위조를 해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를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이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히 무효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자, 4번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 대리행위 시에 소급,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 거기 줄고 지금 유권 대리가 된다고 그랬어,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여러분요 여기서 이 말 조심해야 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맞는데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 발생,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 자, 128번. 1번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줄거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요. 무권 대리는 누구의 선택? 자신의 선택이 틀렸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번 틀렸죠? 2번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따라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책임이 없으니까. 3번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이렇게 해서 무권 대리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4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안때 악이죠. 악이면요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맨 끝에요 청구할 수 없죠. 옆줄 긋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뭐일 때? 선의 무과실일 때 이렇게. 5번 무권 대리인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봐봐. 여기 봐봐. 무권 대리인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의 선택권이란 거예요. 선택권.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권이죠. 상대방이 선택하죠. 여기까지 선택권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 OX 아까 말했잖아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다?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이렇게. 알겠죠? 진행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자, 129번은요 1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아까 말했죠. 추인권, 추인 거절권, 철회권은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다. 딱 하나 그다서 최고권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권은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다. 자, 2번 무권 대리 행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추인은 뭐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야 돼. 모르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 재판에서 줄과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추인은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4번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계약시의 소급, 계약시의 소급, 다른 말로 대리행위시 이렇게. 대리행위시의 소급 이렇게. 5번 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그런 경우 여기까지 뭐란다? 여기까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 여기까지. 이것을 뭐란다?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똑같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아까요? 무권대리 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 이걸 무권대리의 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28번은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무권 130번이요. 1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이 주고 상대방이 악이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최고. 써 거기다가 철회 X 철회할 수 없다. 2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다면 적법하게 철회한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선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은 계약을 추인하여 상대방 상대로 하여금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아까 말했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더 먼저냐? 철회를 했죠? 그러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 안 동그라미 악의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뭐죠? 최고할 수 악의는 최고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맞죠? 5번 뭐야? 앞에가 잘렸네요. 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도 본인이 몇 번이죠 지금? 135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추인 거절은 확정적 무효죠? 다시는 뭐 할 수 없어?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자, 요 131번은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격려해 준 후 본인을 상속하여 줄거요.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본인을 상속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2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줄고 과실 등의 규칙 사유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3번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 줄 것이고 선의 동그라미 최고권 줄고 철회권 밑에서 철회 최고도 하고 철회도 할 수 있다. 선인 경우는 둘 다. 4번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때 동그라미 악이죠. 악이 맨 끝에 철회할 수 있다. 틀렸어. 철회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된다? 최고만 된다. 최고. 5번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대리인.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132번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잠깐만요. 정답 131번 정답 몇 번이라고? 자, 먼저 1번 다시 해보세요. 5번 봐봐요.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 책임. 옳은 것이구나. 죄송해요. 1번이에요. 자, 132번은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듣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정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은 줄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추궁.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해야지 본인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줄고 상대방 줄것이고 바로 밑에 승계인 줄고 상대방한테도 하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승계인. 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다 할 수 있다. 추인은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 줄고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줄고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죠. 그러면 누구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번 상대방이 상당 기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 대리행위의 초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발하지 않냐면 뭐한 걸 본다? 맨 끝에 추인 거절. 5번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줄고 대리권 없는 자 무권이죠. 재담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제나 무효이다. 왜 언제나 무효이다? 왜 언제나 무효이다? 추인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뭐를 못한다? 추인을 못하죠. 추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무효 이렇게. 우선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